반갑습니다. 헥사곤의 신병철입니다. 오늘 저는 ESG 환경의 지속가능 성장 전략, 그리고 산업시설 및 제조의 자유로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탈탄소와 설문조사 및 결과, 그 다음에 산업시설 및 제조의 자율화 환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전에 아시아 퍼시픽 전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조업체 위주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6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탈탄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규제 및 입법, 즉 이 정책 변화의 속도와 가시성. 두 번째, 공급망에서의 파트너십의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실천 항목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것을 위한 기술의 가용성 및 적용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 네 번째, 인재, 목표 달성을 위한 인재 확보에 대한 역량은 있는가? 다섯 번째, 변화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조달 능력은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운영 가능한 시스템과 인프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쭉 열거를 하는 것보다는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2050년까지 탈탄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00% 감축한다는 환경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 제조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탈탄소와 신뢰 지수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설문 응답 결과는 한국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을 했는데요. 한국 응답자의 95%는 탈탄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 전체의 이니셔티브로 간주를 했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퍼시픽 응답자 52%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응답자의 61%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퍼시픽 다른 임원의 응답자 31%에 대비해서 다소 높은 숫자입니다. 응답자 47%는 현재 인재가 탈탄소 약속을 진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12개월 내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것이라는 압도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규정과 법률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인재의 필요성과 병행해서 운영, 환경, 인프라 준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설문 응답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안을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인재 및 인프라, 운영 조건의 격차를 감안할 때 기술 공급 및 물류 파트너가 전략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정된 접근 방식을 위해 국가, 지방 차원의 비즈니스와 정부, 정책 입안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상호소통은 더욱 원활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활용되고 있지만 위험 완화 및 자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예지 정비, 예측 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규정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는 정부의 대응은 탈탄소화의 양적 부분을 결정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과 재능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효과적인 성과와 유기적 준비를 위해 기술, 인재, 자본, 공급업체 등과 같은 시장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탈탄소와 신뢰 지수에 대해서 중공업, 생명, 산업 부분은 탈탄소와의 압력에 직면, 경영진은 기후변화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끌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의 가치 창출의 원천은 시장을 탄소 제로 경제로 이끄는데 적극적이며 기존의 기업과 환경 파괴자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건과 행동의 주요 지표를 신뢰함으로써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향후 몇 년 동안 조건에 대한 업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찰력과 정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조에 있어서 부품 부품 제조, 완제품 제조, 모든 사이클에 있어서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탈탄소화를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헥사곤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 농약 사용을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두 번째, 고급 재료 공학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결합한 효율적인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재료 사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고정밀 기술, 즉 이미지와 데이터를 결합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헥사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헥사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 글로벌하게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헥사곤의 5가지 초점 영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헥사곤의 솔루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발자국을 통한 지속 가능성. 세 번째,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참여를 하고요. 마지막, 사회 도전을 위한 지원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당사 솔루션은 어떠한 부분에서 초점 영역으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에서 솔루션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헥사곤의 솔루션은 여러분들께 팀워크를 제공한다는 것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포뮬라의 정비팀이죠. 한 20명가량 되는 정비팀이 차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 순식간에 이루어진 이 동영상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업입니다. 팀워크이고요. 다시 느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20명이 동시에 차가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의 작업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의 일을 맡은 분야를 훌륭히 수행해냄으로써 가고자 하는 이 포뮬러가 지속 가능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비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헥사곤이 솔루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제조의 자유로운 환경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이 그림은 공장의 이 자율화 공장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발견을 하고 운영상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드론이 공장 현장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 정보를 컨트롤 시스템에 보냅니다.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장착되어 있는 헥사곤의 센싱 기술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상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실시간에 게더링을 해서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이것은 모바일로 전송이 되고요. 이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에 문제가 됐는지, 펌프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는 지금 베어링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베어링에 가능 384일 동안 쓸 수 있는 거고 최대한 450일 동안 쓸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열흘밖에 수명 여한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재고가 없다. 그러면 깎자. 3D 프린터에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에 이 베어링을 깎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베어링을 교체를 하고 공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퍼레이팅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헥사곤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솔루션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럼 아까 포뮬러 정비 영상하고 오버랩돼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리얼리티 인포메이션 백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정비 기술자들이 저희는 컨셉 디자인, 디테일 엔지니어링 디자인, 자율 데이터와 그래픽 체크, 부품에 대한 매니지먼트 또한 구매, 자율화된 건설 사이트, 그 다음에 환경 보전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 공급망의 협력사의 더큐먼트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데이터의 무결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스케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사의 프로젝트 퍼포먼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저희는 같이 공급을 하고 고객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컨셉주얼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의 예입니다. 아스펜텍의 시뮬레이션과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베이스로 한 설비의 디자인, 안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경제성,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환경에 대한 정보들, 또한 베이직 기본 디자인, 기본 엔지니어링, 컨셉슈얼 레이아웃, 코스트, 비용에 대한 산출,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양한 이 정보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스의 콜래보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헥사곤은 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당사의 스마트 3D라는 솔루션 환경 안에서 구현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트윈의 핸드오프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공급망에서의 정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외부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 인공지능, 자동 오토 태깅, 고객의 공급망 협력사의 도면에 대한 스마트화, 협력사 그 다큐멘트에 대한 스마트화, 뭐 잘 아시겠지만 워드, 엑셀, 뭐 PDF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외에도 스키드 공급망사의 스마트화, 그다음에 파이프 조립에 대한 스마트화, 철골 구조 디자인의 스마트화, 모든 관련된 이런 업무에 다양한 루트의 솔루션들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트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장은 모든 정보를 실시간에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현장에서 설비에 대한 모든 정보들, 운영에 대한 파이프 P&ID, 아니면 뭐 파이프, 펌프, 베어링, 모든 정보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 헥사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볼까요? 저희는 자율화 컨스트럭션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아까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태운 저희 헥사곤 라이카 솔루션의 스캐닝 기술, 그다음에 이런 그 실시간의 야간 자율 스캐닝 기술, 인공지능 엔진에 탑재한 자동으로 처리되는 스캐닝 기술, 원본 디자인 데이터에 대한 편차, 진행 상황, 분석 엔진 기술,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계산, 이 외에도 스마트 빌드라고 하는 솔루션의 사이버
사이클론으로 3D 모델을 내보낸다거나, 사이클론에서 건물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져오고 스캔을 모델과 정렬한다거나, 스캔 모델을 게시하고 스마트 빌드에서 함께 볼 수 있다거나, 에코시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라든가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또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드파티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SI 소프트의 RTDB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 아스펜텍의 정보들, SAP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서드파티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 OT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 세계의 리포트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해서 18,000개 이상 되는 정부의 시설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커머셜 원유 파이프라인, 커머셜 공격 시설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많은 자산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콜로니얼 해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부분은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초기에 많이 좀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요. 랜섬웨어를 통해 어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원유 수송관에 문제들이 발생했고 도난이 발생됐습니다. 이 외에도 사우디 아람코 같은 회사는 연간 500억의 한 번 어택에 500억의 손실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IT에 이은 OT의 사이버 어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이제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헥사곤은 OT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오퍼링을 하는데 이에 앞서서 기존의 설비에 대한 DCS 공급사들은 한 회사에 많이 디펜던시가 있죠. 하지만 한 회사의 기준에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DCS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커먼한 OT 사이버 시큐리티를 오너 오퍼레이터 회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OT 및 IT 구성 데이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스템의 취약성, 위험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가시성을 확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무단 구성, 변경, 모니터링, 감지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어널리틱, IT, OT 엔드포인트에서 사이버 위험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내부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들을 감사하고 보고하거나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백업과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이버 공격을 당하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자산관리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의 GDP의 30% 가까운 것은 제조 사업입니다. 제조업의 자산관리는 설비 자산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어셋 매니지먼트 설비 관리에 있어서 헥사곤은 인포사로부터 EAM 솔루션을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셋 매니지먼트는 무엇이고 어셋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비에 대한 매니징, 자산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고요. 비용 및 내역을 추적을 하고요. 지식 기반의 유지 관리 또는 자산의 히스토리를 관리를 하고 자산의 문서 추적 관리를 통해서 다운타임을 감소를 시킴으로써 고객에게 워크 오더에 대한 기획, 사전 정비, 그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경고, 보유 재고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을 최적화함으로써 동향 분석, 자산의 성과 추적, 작업 시간의 증가,
수리 또는 교체의 타이밍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EAM 솔루션입니다. 그럼 4개의 꼭지로 EAM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의 매니지먼트입니다.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워크 오더라든가 작업자 간의 어떤 워크 오더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이것을 리포팅하고 어널리시스 분석을 함으로써 미래 예측 가능한 예지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위험 작업 공간에 작업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합 관제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루시아드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지오그래픽을 베이스로 이 부분을 구축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 오더를 통해서 위험한 공간, 출입하지 말아야 될 공간에 대한 허가라든가, 워크 오더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구축해 놓은 현장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태그 정보를 통해서 지금 한 지역에 있는 내 설비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요. 이 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보를 태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플랜트 제2공장,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제2공장이 있습니다. 제2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시간의 문제들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제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여기에 따른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것 중에서 저는 SDX라는 솔루션을 통한 태그 정보로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비에 대한 3D로 구성해 놓은 디지털 트윈이고요. 사실은 이건 형상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이 설비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실시간에 이 현장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태그 정보, 그리고 이 태그 정보에서 어떠한 내용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P&ID 도면으로 연결이 되고요. 다른 색깔로 표시가 돼서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에 대한 부분을 고객이 시스템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시스템 간에 이제 통신을 한다거나 프로토콜을 인터페이스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퍼블리싱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간단하게 태깅을 해서 이종 시스템 간에 쉽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장면은 이제 관리 측면에서 어떤 정보들을 내가 모니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고요. 색깔별로 지금 완성되어 있는 일들 아니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투두 리스트라든가 우리 회사의 알람, 지금 이 시스템상에서 알람을 몇 번 울렸다든가 이 알람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종합적인 상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창을 레포트 툴로 갖고 있고요. 이 외에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거는 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기능 중에서 어떤 디바이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3D에서 이 설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까지 접근 가능한지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태그 디테일, 뭐 옵션 베리언트, 그다음에 뭐 체인지 리퀘스트,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기술은 일반적으로 기존 프로세스에 맞춰야 됩니다. 재밌죠? 차 안에서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현장의 기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도입할 기술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프로세스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혁신을 시작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요.